자, 오늘 아침에 그 신문 칼럼들을 보면요. 지난 주말과 포함해서 누리호와 G8, 현재 G7을 한국이 G8로 들어가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실력, 위신, 그리고 위험, 누리호가 보여준 국가의 실력, 늘어난 실력만큼 위신에 목말라 하고 있다. G8 가입에는 위험도 적지 않아. 내향적 자아도취, 정치가 문제, 이런 칼럼이 있고요. 자, 포퓰리즘발 부채 쓰나미 남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빚잔치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때 어지간히 빚잔치를 했죠. 최근 부채 급증한 한국도 예외 아니다. 그래서 노동 규제 개혁 핵심 실천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로 성장 촉진해야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는 남미나 남유럽 등에서 두루 찾을 수 있는데, 공통점을 챗 GPT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과도한 임금 인상과 소득세 인하. 둘째는 재정 부담을 수반한 대규모 고용 창출. 셋째, 국영기업의 국유화와 공공기관의 부실화 등이 대표적 포퓰리즘 요소로 꼽히고 있고, 지난 5년간 한국이 그걸 빼닮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시대를 잘못 읽은 채 민주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자, 일본에 한때 잠깐 집권도 했던 사회당이 의석수가 지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지금 사회당에서 3인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중요한 의석이 한석이다. 시대를 거스르는 민주당의 몰락도 그리 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에 윤 정권이 미래의 비전 경쟁으로 미완의 대선을 끝내야 된다. 이런 칼럼도 있어요. 자, 그런데 포퓰리즘을 하면 반드시 망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서 보면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르헨티나가 인플레로 이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좌파 집권당은 지금 기준금리를 97%로 인상을 했다. 그래서 이 요즘 아르헨티나 돈이 강도도 안 훔쳐가고, 주변 나라에서 아르헨티나 가서 돈 쓰자, 즉 페소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 아르헨티나에 놀러 가는 붐이 일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는 데모대가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살인적 물가로 지금 인플레가 100%가 넘고 있고요. 그래서 좌파 아르헨티나 정권이 결국은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 부도가 시한부고요. 그리고 또 이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실패, 그리고 국유화 카드, 그리고 또 해외 기업 탈출 등으로 지금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국가 경제가 망했는데요. 이 중남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좌파가 득세를 했어요. 그래서 빈곤층 복지화 때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감세, 무상복지, 좌파 포퓰리즘이 국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에서는 당분간 좌파 포퓰리즘이 그 극성을 떨 거고, 자, 그게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좀 사는 유럽에서는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이 집권할 것이다. 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터키 같은 나라, 터키가 28일 날 대선이 끝났지요. 연휴 기간에 아르도안이 최종 투표에서 55.2대 야당 후보가 47.8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장 30년이 집권 가능하는데, 남미와 유사한 형태의 포퓰리즘이 대지진으로 5만 5천 명이 죽은 터키에서 독재자가 또 승리했어요. 자, 이자도 최저임금 인상, 무료 와이파이 공약 내세우고, 그리고 마치 터키가 과거 오스만 투르크 같은 이 강대한 제국주의 국가로 간다라는 이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있고, 이슬람 이 원리주의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가 이 에르도안의 승리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했고,
결국 터키는요, 한때는 EU에 가입이 논의되었던 그나마 이 아시아의 영역에 속하지만 유럽화가 가장 진정되었던 나라가요, 이제는 완전히 포퓰리즘 국가로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어요. 최저임금 인상, 연금 인상, 무료 와이파이 제공, 외국산 농산물 과세 부과, 그리고 이 민족주의 자극,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강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르도안의 남미보다는 약간 진전된 포퓰리즘이 이 터키에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의 경제가 거의 붕괴되고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오히려 계속 인하해서 5차례나 인하했습니다. 19%이던 기준금리가 8.5%까지 낮아지고요. 역주행 통화 정책을 쓰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 인플레가 80%, 최근에는 매달 40%대의 인플레를 기록하고 있고, 리라화, 특히 돈 가치는 달러 대비 5년간 77%가 폭락했고, 올해 성장률은 2.8도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자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초저금리, 외환 보유액 부족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터키에 곧 닥치고, 이자는 아마 30년 집권하는 종신 집권 권한을 사실상 열어서 21세기 술탄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터키라는 나라는 거의 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럽의 한편에서는요,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연합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극우가 지금 선거하면 이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총선에서도 지난 21일 우파 집권당이 압승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 결과 극우가 지금 총리에 취임했지요.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파인데 사실상 우파적 정책을 하는 좌파가 집권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도 우파 연합이 승리했고, 그 중에서 극우 핀란드인 당이 그야말로 2당을 차지해서 집권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극우가 또 승리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면요, 민주주의는 이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유럽에서도 흔들거리고, 남미는 이 민주주의를 빙자한 좌파 포퓰리즘으로 거의 나라가 망해가고, 볼리비아도 지금 나라가 거의 그들이 나버려가 매일 시위로 이 나를 세우고 있죠. 터키도 지금 저렇게 민주주의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터키는 아마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 절차로는 에르도안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다수의 삶이 악화되어야 에르도안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극도로 취약하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망사가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도 이것은 사실상으로 굉장히 기득권이 그냥 자본주의라고 우기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의 자본주의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남미에서는 이 극자 포퓰리즘, 그리고 유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그 중간에 낀 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본주의로서 냉전 시대에 동구권이 몰락함으로써 역사는 이제 거의 최종 단계까지 발전 단계까지 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붕괴 양상을 볼 때 역사의 종말을 갖다가 이야기했던 후쿠시마 교수가요, 하버드 대학 1번계 교수가 개망신을 당했지요. 역사는 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퇴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미완성적인 일부 국가에서나 선택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체제를 그것을 보편적인 체제라고 착각했던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진짜 민주주의고 무엇이 가짜 민주주의인가 구별하기도 어렵고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태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 미국이 했던 형태, 영국이 부동산 금융 투기 사회로 가버리고 제조업을 포기한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 제대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는 현 시기에 걸맞는 한국형 민주주의를 갖다가 만들어야지, 한국형 자본주의를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그런 이론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어설프게 엮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니 민주주의니 자본주의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의 포퓰리즘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럼 한국에서 민주당이 곧 몰락할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보수 기득권이 몰락하고 한국은 저 난민식의 좌파 포퓰리즘이 득세할 그런 포퓰리즘의 국가로 방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민주주의 의식 자체가요, 지극히 빈약해지고 후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한때 세계 4위의 멀쩡한 나라였는데 저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는요, 후퇴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